세상 속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여보는 시간, 홍기빈의 내일의 세상 시간입니다.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고의 방역을 하고 오셨어요. 아니 뭐. 네, 어떻게 하고 오셨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 쉴드를 했습니다.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가장 위급한 상황인 거죠, 지금 사실은. 예. 그래서 경제 살리기냐 사회적 거리두기냐 이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정말 어려운 선택인데 두 개가 또 다 같이 가기도 상당히 힘들고요. 예. 근데 이 얘기를 이제 하면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백신이다, 빨리 예.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백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예.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예, 대표님이.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저도 괴롭습니다. 몇 달째 네. 다들 괴로운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은 그 백신이 그 마법 탄환이 아니겠느냐. 백신이 나와야 이게 해결이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백신에 대해서 그 개발하는 단위가 굉장히 많아요. 네. 지난달 그러니까 한 7월 정도에 그 BBC에서 그 보도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한 140개 정도 알려져 있는 데만 한 140개 정도 단위에서 네네. 백신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지금 보도가 몇 번 나왔습니다만은 중국하고 러시아는 지금 이상을 끝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 주장으로는 이제 그 실용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죠. 네.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영장류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라는 보도가 나오던데요.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푸틴 대통령이 자기 딸한테도 맞췄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중국에서는 지금 7월 말에 그 2상을 끝내고 3상을 갖다가 중국 군인들 있죠. 군인들한테 네네, 집단적으로 맞히겠다 그래서 지금 특허까지 낸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백신 개발의 속도가 지금 늦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2021년 그러니까 내년도의 하반기나 말쯤까지는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측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상까지 끝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근데 보통 우리가 3상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3상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서 예. 러시아에서 지금 나왔다고 이제 처음으로 얘기했던 그 백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란 말이에요. 또 예. 푸틴 대통령 딸한테 맞췄다 그러는데 어느 예. 딸한테 맞춰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얘기도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예. 좋으면 네가 맞지 그래 얘기도 나오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3상이라고 하는 말이 좀 낯설 수 있으니까 네.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1상하고 2상은 그러니까 1상은 보통 10명이나 15명 정도를 가지고 그 테스트를 하는 거고 네. 2상은 한 몇백 명 단위인데 3상은 숫자가 그 몇천 명에서 몇만 명까지 그렇죠. 이루고요. 조건이 그 일상생활에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이게 작동할 수 있느냐. 여기서 부작용의 그 문제도 결국은 보고 그다음에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도 이제 판가름이 나니까 제일 중요한데 3상은 실험실이라든가 그 통제 집단에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꼼짝없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그러니까 이런 농담을 하죠.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애가 빨리 커서 빨리 대학생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 빨리 되지 않죠. 그렇죠.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3상이 비슷한 문제라 가지고 내년 하반기를 보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제일 빨리 개발된 백신들이 3상을 제일 성공적으로 맞췄을 적에 그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2021년 말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네, 맞아요. 그거는 굉장히 낙관적 시나리오에 아, 해당한다고 그래요? 봐야 돼요. 예. 그럼 그때까지 아니면 언제쯤? 2025년에 나온다 그러면 네. 너무 좌절인가요? 저희 애가 대학을 들어갔겠네요. 그때면. 그래서 이제 문제를 말씀을 네. 드릴게요. 그래서 백신이 지금 뉴스에 나오는 희망적인 소식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그 어떤 그 병을 완전히 정복하는 단계로 가려면은 거쳐야 되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지 않을 것들은 뭐냐면은 3상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이것도 제가 얘기를 안 할 거고. 네. 그다음에 이게 백신이 개발됐다 하더라도 이제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가려면 이제 제약회사들하고 이제 가격이라든가 조건을 협상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그것도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아주 낙관적으로 된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얘기를 네네. 안 할게요. 그런데 그래도 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한 3가지 정도가 문제가 있어요.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건가요? 네, 우선 한 3가지가 대표님 근데 저기 지금 잠깐 예.
그 보통 이게 장갑을 끼면 약간 방역이 되는 장갑하면 뭔가 좀 실리콘 장갑 이런 생각인데 목 장갑을 끼고 오셔갖고 지금 그게 어느 정도 방역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래요. 네. 아, 이거 저 비누로 자주 씻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목 장갑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 그렇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 장갑 끼고 오셔갖고 얘기가 오길래 말씀하시면 죄송합니다. 예, 예. 한 세 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데요. 네. 우선 항체 형성률 문제가 있고, 두 번째 항체 지속 시간의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사회적인 백신에 대한 저항률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렇군요. 항체가 생겨야 되는데 예. 자 이거 예전에 스웨덴 얘기를 할 때 이 집단 면역이 되려면은 항체를 가진 사람이 그래도 인구의 한 60% 이상, 그러니까 70% 이상 돼야 된다라는 네, 네.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예, 예. 그거 이제 하나씩 제가 말씀을 네. 드릴게요. 이 세 가지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우선 우리가 이 백신으로 이 질병을 정복한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우선 백신 나와서 개인이 맞아가지고 이게 면역이 생기면은 개인은 물론 보호가 됩니다. 네네. 근데 우리가 집단적으로 이 병을 이긴다는 상태는 몇 사람의 개인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의 한 70% 정도가 이 항체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이 바이러스가 있다가 30% 안에서 네. 돈다고 하더라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델이 어디서 왔냐면은 산불 모델에서 왔는데 산불을 잡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적에 네네. 나무가 그 불이 탔을 적에 몇 그루의 나무에 불을 옮기느냐. 이게 요새 우리 얘기하는 R0라고 하는 거죠. 감염률. 이거의 네네. 원형인데요. 대략 고루고루 숲에 한 군데 치우치지 말고 고루고루 4그루당 3그루를 물에 푹 적셔 놓으면요. 불이 잡혀요. 오, 그렇겠죠. 그러네요. 네. 예. 그게 집단 면역의 원리예요. 아. 그래서 인구의 70%에 75% 정도를 네네. 갖다가 항체를 갖게 하면은 몇 사람이 병에 걸린다 하더라도 또 잡힌다. 퍼지지 않는 겁니다. 아. 그 불은 잡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려면은 인구 70%가 이걸 가져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문제를 거쳐야 돼요. 첫 번째는 항체 형성률 문제예요. 그렇군요. 예, 항체 형성률 문제가 뭐냐? 어렸을 때 혹시 저 불주사 맞으셨어요? 처음 맞았죠. 요새 좀 예.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요? 예, 좀 달라요. 요새 애들은 맞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되게 무서웠는데. 그렇죠, 무섭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홍역이잖아요. 네. 홍역이 옛날에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는데 이 홍역의 경우에는 우리가 주사를 맞으면 항체 형성률이 100%에 가까워요. 굉장히 성공적인 백신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그 병마다 들쭉날쭉하고 백신마다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의 백신은 맞아봐야 그 생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요 코비드 19의 경우에는 항체 형성률이 몇 프로가 될지는 백신이 나와봐야 알죠. 아무도 예측을 그렇죠. 못합니다. 지난 6월 말에 그 미국의 그 파우치 박사, 네네. 그 질병관리본부 이끄는 분이 자기는 75%가 넘으면 만족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보다 낮을 거라고도 얘기했어요. 그 후에 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괜찮은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4명 중에 1명은 소용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항체 형성률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예. 아, 참 이게 근데 제가 들은 얘기는 그거예요. 천연두만이 사실은 이제 뭐랄까요? 이거 우리가 백신을 맞았을 때 예, 예. 완벽하게 제어를 할 수 있다. 예. 사실 홍역도 나오잖아요. 예, 예. 가끔씩. 근데 천연두만 유일하게 네. 모든 통제가 가능하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홍역도 굉장히 성공적인데 최근에 뭐 다시 또 반전되는 맞아요. 예. 경우들이 생긴다고 하니까요. 예. 그렇군요. 그럼 항체 형성률도 문제인 거고. 그럼 네. 항체 그러니까는 두 번째가 이제 지속 가능성이잖아요. 네, 예, 지속 시간이 이제 네. 문제입니다. 이게 또 이 홍역이 문제인데 우리 어렸을 때 불주사 한번 그 고생하고 나서 네. 그냥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렇죠. 이 홍역도 이것도 그러니까 일생 동안 가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항체 지속 기간이. 네네. 근데 이 코비드 19의 경우에는 이게 얼마나 갈지에 대해서 도저히 알 수가 알 수가 없는데 없죠. 굉장히 절망적인 보도들이 몇 번 나왔는데 3달이 안 될 거다라는 보도. 석 달도 안 된다고요? 아, 1년에 한 번은 해줘야지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거는 연구가 축적이 되니까 아무도 네. 지금 화가 날 수는 없는데 3달이 안 된다라고 하는 연구가 지금 몇 번이 반복이 됐어요. 아휴.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지금 그 조금씩 알려진 문제인데 이 병에 후유증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걸 후유증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의학자들도 확신하지 못하는 게 이 병이 걸려서 항체가 생긴다 하더라도 한 달, 2달 지난 다음에 항체가 없어져서 또 걸리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걸 의심하기도 해요.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독감 주사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그래도 감기가 걸릴 수도 있고 예. 1년에 한 번씩 또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1년에 한 번 정도면 뭐 어떻게 감수를 하겠는데 예. 석 달에 한 번 너무한데요. 그리고 또 부작용까지 생긴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를 붙잡고 통사정을 해야죠. 제발 한 1년 정도는 좀 어떻게 해주라. 이렇게. 좀 이따가 나와라. 1년 그렇죠. 참아라. 예, 인간적으로 좀 너무한다. 바이러스적으로. 그러네요. 예. 아, 참. 그리고 마지막. 네, 세 번째가 네. 있는데 이게 제일 심각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사실은 이제 의학적인 문제고 이제 저거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 네. 세 번째 문제는 사회적인 백신 저항률이에요. 백신 주사를 놓는다라고 했을 적에 사회적인 저항이 맞아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게 100%를 다 맞히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특히 그런 사회가 또 있죠. 그리고 이를테면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 불주사 맞을 적에 네. 저는 막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다 도망가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어디가 이놈들아 해서 잡아와가지고 네. 막 어거지로 해가지고 네. 우리가 이 사회적 백신 저항률을 이제 선생님의 권위로 이제 때려잡은 그렇죠. 형태인데 이게 지금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은 공짜라고 해도 죽어도 안 맞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의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이거가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서 BBC에서 얼마 전에 보도를 했었는데 BBC가 아니라 CNN에서 보도를 네. 했었는데 좀 낙관적인 보도는 한 60%, 30% 정도가 안 맞겠다라고 말하는 게 제일 낙관적인 숫자예요. 그럼 좀 비관적인 숫자는 얼마냐? 3분의 2 정도가 안 맞겠다라고 3분의 2 나오기도 해요. 너무했다. 그럼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이거 뭐 좋은 거 해봤자.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제 항체 형성이나 등등 하면 확 낮아지는데 그렇죠.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여러 나라에서 이 항체형 백신에 대한 사회적 저항은 굉장히 강해가지고 2009년에 왜 돼지 독감 경우 있었죠. 네네. 그때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백신을 저거를 접종을 하겠다 그러는데 백신 접종률이 9%밖에 안 됐습니다. 인구 전체에서. 프랑스 인구예요? 예. 그러니까 안 맞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그거 맞으면 좋은 건데 그 좋은 걸 왜 안 맞을까 싶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걸 다 맞추려면 산간벽제에 가서 놔야 되고 그다음에 사랑제일교회에 가서도 이제 한 분 한 분 놔드려야 되고 신천지에 가서도 놔드려야 되고 네. 등등등인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또 힘들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사회적인 신뢰가 없으면 이게 확 떨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고 온갖 음모 이론들이 다 날뛰고 막 불신이 있으니까 이런데 실제 사례가 있었어요. 음모 이론이 음모가 아니다라고 하는 불신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가 하나 있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어떤 거요? 미국에서 네. 1932년부터 1972년 사이에 네. 이걸 터스케기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네네. 성병 중에 매독이라는 병이 있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희생됐어요. 니체도 이걸로 죽고 그랬는데 네네. 이 성병에 대한 임상 실험, 치료약의 임상 실험을 흑인들에게 집중적으로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흑인들에게? 예. 미국에서. 어. 이걸 터스케기 사건이라고 해서 아주 악명 높은 사건입니다. 네네. 40년 동안 이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동안 이게 뭐 음모 이론이다 뭐다 말이 굉장히 많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게 사실로 밝혀져 가지고 90년대 클린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걸 사과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 국가기관에 의한 집단적인 접종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이 펴져 있고요. 우리나라에 아이한테 이거 안 맞히겠다 그런 집단도 있죠. 네, 있어요. 아니키.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최소한 인구의 한 30% 정도는 죽어도 안 맞겠다라고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사실은 예. 에볼라가 창궐했을 때 예. 그때도 상당히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였는데 2014년부터 한 2년 동안 있었잖아요. 서아프리카 쪽에서 시에라리온이나.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보건소 같은 데를 안 가는 거예요. 증상이 있고 약을 타러도 가야 되고 그랬는데 예. 그래서 왜 안 가냐 했더니 그쪽 지역은 정말 내전으로 인해서 상흔이 어마어마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도 못 믿고 기관도 예. 못 믿고 아무것도 못 믿고 예. 저희 갔다가 쟤네들이 나한테 이상한 거 놔주고 약 이상한 거 줘서 나 죽으면 어떡하냐. 예. 그래서 희생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그런 케이스인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집단 면역을 형성시킬 때요. 한 도시 단위나 한 나라 단위가 아니고요. 지금 팬데믹 위기이기 때문에 네. 지금 65억인가요? 세계 인구가 70이 70억인가요? 넘죠. 그죠. 네.
그 70억의 70%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무슨 뉴욕이라든가 이런 번화한 도시 같은 데서 하는 건 상대적으로 쉬운데 교통이 어렵거나 그다음에 뭐 전쟁 중이거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렇죠. 조건으로 도저히 접종이 안 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네네. 이것까지 다 감안해 보면은 세계 인구의 30% 이상에게 이거를 일률적으로 놓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겠네요. 이건 사실은 뭐 노아의 방주 만드는 것만큼 힘든 일일 수 있어요. 뭐 쉬운 일이 아닌데요. 예. 들어보니까 이 백신이 예.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뭐지? 라틴어 바카에서 나왔대요. 예. 그 소란 뜻이래요. 그게. 소요? 예, 그러니까 제너 박사가 그 예, 예. 우두에서 이제 그렇죠. 그 젖자는 그 누가 이제 여성들이 예, 예. 이게 우두, 그러니까 소의 어떤 천연두 같은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걸리기 때문에 내가 얼굴은 약간 좀 이렇게 얼었는데 그 대신 천연두에 안 걸린다. 그래서 예. 거기에 이제 착안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에서 나왔다 그래갖고 파스테르가 제너 박사를 기리는 마음에 저 바카라는 라틴어를 갖고 와서 백신이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헷갈려서 이게 왁진이냐 백신이냐. 왁진? 예, 왁진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예. 왁진이라고 했었구나. 이게 어원이 라틴어였군요. 라틴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잠시 격가지를 쳤는데 근데 참 암울하네요. 근데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는 저는 지금 그러니까는 아주 무슨 암울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는 게 네. 아니라 그냥 거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요인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 좀 건데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걸 종합해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아까 말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돼야만 우리가 병을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그 동학 모델이에요. 그러니까는 동학? 주어진 어떤 한 시점에서 횡단면으로 잘라봤을 적에 그 시점에 세계 인구의 몇 프로가 항체를 갖고 있느냐라는 문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가정을 해야 되냐면은 가령 뭐 안 맞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맞는 사람들은 세 달이 만약에 항체 기간이다 그러면 세 달에 한 번씩 꼭꼭 맞는다고만 가정을 합시다. 희망적으로. 네네. 그런데 그다음에 그 희망적으로 해서 세계 인구의 60%가 맞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항체 형성률이 한 75% 정도 된다 그러면은 75 곱하기 60을 하면 50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노력을 해봐야 어느 한 시점에서 이 항체 형성이 된 사람의 숫자가 50% 정도다 노력을 해서 그럼 여기에 75%가 될락말락 이러는데 이 집단 면역도 그렇고 산불도 그렇고요. 그 일정한 그 숫자에 미치지 못하면은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백신이 성공적으로 3상을 맞춰서 잘 개발이 되고 염가에 굉장히 그 널리 퍼진다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집단 면역을 인류가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예측하기 힘들죠. 네네. 여기서 이제 그 참조할 만한 적이 하나 있었는데 지난 8월 초에요. 그 네이처라고 하는 그 네. 과학 저널이 있죠. 생물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자연과학에서 제일 권위 있는 저널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뭐 조사를 하거나 무슨 권위 있는 과학적 결론을 낸 건 물론 아닙니다. 근데 상황이 너무 답답하니까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그래서 이제 그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한테 어떻게 보느냐, 이게 언제까지 갈 것으로 네. 보느냐 등등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보는 건데 뭐 이제 저 같은 허접한 사람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그 유수의 과학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한 거니까는 들어볼 만한 얘기겠죠. 너무 이렇게 절망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설문조사에 불과한 거니까. 그 사람 그 기사에서 나왔었던 숫자가 2025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런 요소들을 다 감안을 하면은 지금 여기서 가정은 그 백신의 그 항체 지속 기간이 1년 정도 가까이 된다라고 가정을 네네. 했을 적에 제가 지금 말한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이 항체 형성률 등등을 고려를 해 보면은 한 2025년 정도가 돼야 이 병이 퇴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기사에서 2025년의 숫자가 언급이 된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약간 지역적인 차이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예. 뭐 아무래도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백신을 잘 맞는 편이잖아요. 예. 예방접종 정말 철저히 하는 편이고 사실. 예. 그러면은 조금 이기적인 생각인가 이것도? 아니 뭐 그냥 뭐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네. 보겠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세요. 그러니까 20세기 이게 처음이 아니다. 그렇죠. 스페인 독감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태어났는데 1960 주민록상에 네. 68년에 그 홍콩 독감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무시무시했습니다. 그것도. 네네. 그런데 그게 뭐 어떻게 되지 않았느냐. 너무 무서워할 것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지역적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인구의 이동과 그 지구적인 어떤 그 물류와 인간의 이동이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지금 같은 시대는 없었어요.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20세기 초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 그렇죠. 1960년대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콩 독감이나 그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도 지역 어느 일정한 지역에서 돌다가 이제 풍토병으로 자리 잡으면서 네네. 이제 그 해소가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같이 지구화가 극단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게 똑같은 걸 기대할 수 있을 것이냐. 다시 말해서 어떤 한 나라가 안전하게 뉴질랜드나 한국이나 이렇게 안전하게 뭔가를 지킨다 하더라도 지금 같이 이렇게 사람이나 물자가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게 얼마나 갈 것이냐. 이거는 또 새로 부닥친 사태예요.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도 지금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때까지 개인 방역을 철저하게 저도 내일 쓰고 다닐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속담중에 이런 거 있죠. 대표님 쓰고 계신 거. 아, 이거 어떻게 이거 만들었어요? 네요. 이거 그러니까. 저 샀는데 요새 괜찮은 산 거예요? 상품들 많습니다. 아. 잘 드셔보세요. 전 만드신 줄 알았어요. 아, 이거 제가 뭐 저 링크 하나 보내드릴게요. 어디서 샀는지. 네. 그 속담 중에 그런 거 있죠. 그 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네. 조금 응용을 하면은 네. 지금은 백신은 멀고 마스크는 가깝습니다. 백신은 멀고 마스크는 가깝다. 예. 네.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번 절망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마지막에 이 말은 드리고 싶어요. 애인이 사귀던 사람이 가령 한 서너 달 정도 외국 여행 갔다 온다 그러면은 뭐 그러면 서너 달 갔다 와라 이러는데 한 5년 정도 있다 온다라고 그러면은 이건 얘기는 좀 다르죠. 다르죠?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아, 생각해요. 그럼요. 아, 이거는 안 돼.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제를 바라볼 때라든가 어떤 그 시스템 전체를 바라볼 적에 이 병이 한 5달, 6달 안에 이게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살던 대로 살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2019년으로. 근데 만약에 지금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2021년, 22년 막 이렇게 길어진다고 그러면은 2023년이나 24년에 내가 누구랑 결혼해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는 사실 예측은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서서히 지금 불확실성과 예측하기 힘든 미래로 지금 한 발 한 발 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연인을 만날 각오를 하고 새로운 삶에 적응을 하는. 아, 뭐 그런 걸 좋아하시나 봅니다. 아니에요. 예. 아, 단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개인 방역이란 이런 것이다라를 몸소 보여주신 홍기배인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와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 링크 꼭 보내주시고요, 대표님. 예, 그럴게요. 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